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알면 재밌을 이야기, 줄여서 알제리입니다. 자, 그럼 그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우리에게 왠지 모르게 익숙하면서도 신비롭게 느껴지는 곳에 대해 함께 파헤쳐 볼까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간혹 소름 돋는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하는 곳. 과연 굿은 무엇이며 우리 삶에 어떤 의미로 존재해 왔을까요? 먼저 굿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굿은 무속신앙에서 무당이 신령에게 제사를 지내고 복을 빌거나 재앙을 물리치는 의식을 말합니다. 굿은 단순히 점을 치는 행위를 넘어 노래와 춤, 그리고 다양한 제물을 바치며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종합적인 의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굿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크게는 한 해의 풍년과 마을의 평안을 비는 마을굿이나 별신굿처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굿이 있습니다. 또 개인의 질병을 치유하거나 조상의 한을 풀어드리고자 할 때, 혹은 사업의 번창을 기원할 때 행해지는 개인굿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죽은 이의 영혼을 위로하고 좋은 곳으로 보내는 진혼굿이나 새 집으로 이사할 때 터주신에게 비는 고사 등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다양한 굿이 행해져 왔습니다. 굿의 역사는 한반도의 역사만큼이나 깊습니다. 고조선 시대부터 사만 시대에 이르기까지 기록에는 제사장인 천군이나 무당인 무가신과 소통하며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백성의 길흉을 점쳤다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종교적 역할을 넘어 공동체의 리더이자 조언자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죠. 삼국시대와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유교와 불교가 국교로 자리 잡았지만 굿을 포함한 무속신앙은 민간에서 꾸준히 그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에게 굿은 마지막 의지처이자 마음의 안식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질병이나 가뭄, 홍수 같은 재난 앞에서 속수무책일 때 사람들은 굿을 통해 위로를 받고 공동의 힘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굿은 민중의 삶 깊숙이 뿌리내린 중요한 문화적 요소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국가의 통치 이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속신앙은 여전히 백성들의 삶 깊숙이 자리했습니다. 특히 가뭄이 심할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우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조선 왕조실록에 자주 등장합니다.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비는 의식인 기우제는 왕이 직접 참여하거나 대신들을 보내 지낼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졌죠. 때로는 유교식 제사와 불교식 의례를 함께 지내기도 했지만 민간의 무당들이 참여하여 굿을 통해 기우제를 올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는 아무리 유교 국가라 할지라도 자연 앞에서 나약한 인간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으로 무속신앙이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조선시대의 무당들은 단순히 개인의 점을 쳐주는 것을 넘어 때로는 마을의 질병을 쫓고 재앙을 막는 공동체 의식을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성 무당들은 아픈 이들을 돌보고 한 맺힌 영혼을 위로하며 사회의 약자들에게 심리적인 지지대가 되어주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물론 미신이라는 비판과 탄압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그들의 존재는 백성들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굿에는 다양한 예술적 요소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무당이 부르는 노래인 만신가는 전통 음악의 한 형태로 춤은 신과 소통하는 역동적인 몸짓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에 화려한 의상과 제물, 그리고 다양한 상징물들이 어우러져 한편의 종합 예술처럼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예술성은 굿이 단순한 종교 의례를 넘어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오랫동안 전승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굿은 현대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굿은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하며 때로는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굿을 통해 심리적인 위안을 얻고 해소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굿은 단순히 비과학적인 미신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굿이 가지는 심리치료적 기능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고 싶어 합니다. 굿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심리적인 해소와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당은 상담자의 역할을 하며 내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의례를 통해 그들의 불안과 고통을 해소하도록 돕는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한 굿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도 있습니다. 굿에는 수천 년간 우리 민족의 애환과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독특한 굿의 형태와 의례가 존재하며 이는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강릉 단오제처럼 굿은 더 이상 단순한 무속 의례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굿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고액의 비용이나 비합리적인 요구 등으로 인해 재산상, 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들은 언론을 통해 꾸준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부 무속인들의 상업적인 행위는 순수한 종교 의례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사회적 불신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모든 문제를 굿을 통해서만 해결하려 들거나 현실적인 노력과 의료적 처치를 등한시하게 될 경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시기를 놓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과학적인 검증이 어려운 영역이라는 점에서 효용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현대의학이나 과학적 지식과 상충하는 주장이나 치료법을 내세울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의 몫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굿을 접할 때는 항상 균형 잡힌 시각과 신중한 분별력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굿이 가진 문화적, 심리적 의미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적인 선택과 현실적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굿은 단지 하나의 현상일 뿐, 그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에 어떻게 활용할지는 결국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비판적 시각을 통해 굿의 부정적인 측면을 경계하면서도 동시에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폭넓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굿은 드라마나 영화의 단골 소재이기도 하죠. 최근 개봉에 큰 화제를 모은 영화 파묘에서는 굿이 영화의 핵심적인 미스터리를 풀어나가는 중요한 장치로 등장하며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무당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와 굿 장면은 영화의 분위기를 극대화하며 무속 의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죠. 이 외에도 곡성, 검은 사제들 같은 영화에서도 굿이 사건의 중요한 전개나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핵심 장치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무당의 신들린 듯한 춤과 노래, 신비로운 의상과 제물들은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굿이 가진 특유의 분위기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대중문화 속 굿의 등장은 우리가 굿이라는 현상에 대해 여전히 큰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굿은 때로는 개인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암 투병 중인 환자가 굿을 통해 심리적 위안을 얻고 투병 의지를 다지는 모습이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굿 자체가 병을 직접 치료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됨으로써 심리적인 치유 효과를 얻었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굿은 우리 삶의 다양한 면에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알아본 굿에 대해 한 줄로 간결하게 정리해 볼까요? 굿은 역사와 문화 속에 자리 잡은 복합적인 의례이자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우리 삶의 한 부분. 하지만 무분별하고 아무렇게나 진행되는 굿도 있으니 맹신하면 안 됩니다. 맹신은 현실을 지옥으로 만들 뿐입니다. 오늘 굿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굿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지셨을 겁니다. 특정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굿이 가진 다양한 측면들을 함께 이해하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희 알제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